새벽 4시. 은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어요. 알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죠. 서랍을 뒤지는 소리, 무언가를 찾는 듯한 발소리, 그리고 작은 중얼거림이 새벽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순덕 여사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역력했죠.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시어머니 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보인 광경에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순덕 여사가 서랍이라는 서랍을 모두 열어젖히고 방 안을 뒤지고 계셨어요.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화장대 위의 물건들도 뒤죽박죽이었죠. 평소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여기시던 분답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순덕 여사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 위에 가디건을 대충 걸치신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덕 여사가 고개를 돌려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그 눈빛이 낯설었거든요. 경계하는 듯한, 의심스러워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지갑이 없어졌어. 누가 가져간 거야? 목소리에는 당황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은희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순덕 여사가 지갑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걸 분명히 봤거든요. 방 안을 둘러보니 가방이 침대 옆에 있었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예상대로 지갑이 가방 깊숙한 곳에 들어 있었죠. 여기 있어요, 어머니. 지갑을 건네자 순덕 여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은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은희에게는 익숙한 증상들이었어요. 치매 어르신들을 매일 돌보면서 봤던 초기 증상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기,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기, 밤에 잠들지 못하고 돌아다니기. 하지만 전문가로서 아는 것과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시어머니였고 78년을 살아오시며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은희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25살에 이 집으로 시집왔을 때 순덕 여사는 49살의 든든한 시어머니였죠. 며느리야, 우리 집 음식 입맛에 맞아? 그때는 정말 친딸처럼 챙겨주시던 분이었어요. 은희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꿀차를 끓여주시고 밤늦게까지 곁에서 간병해 주셨죠.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세심하게 돌봐주셨어요. 딸 민서를 낳았을 때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산후조리부터 아이 돌보기까지 밤낮으로 도와주셨어요. 신생아, 민서가 밤에 울면 순덕 여사가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시곤 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였어요. 순덕 여사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하루 종일 병원에서 간병하셨습니다. 기도라도 하실 듯 간절한 눈빛으로 병실을 지키셨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순덕 여사는 은희와 민서를 끝까지 지켜주려 애쓰셨습니다. 혼자 남겨진 며느리와 손녀를 친자식처럼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가족이야. 끝까지 함께 살자. 그런 말씀을 하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분이 지금은 며느리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 누구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뱉은 말에 은희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5년간 함께 살아온 며느리를 모른다니. 그날 아침, 은희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고 마음이 무겁기만 했죠. 설거지를 하다가도 밥을 하다가도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순덕 여사가 거실로 나오셨을 때 언뜻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깔끔히 빗어 넘긴 머리, 단정한 옷차림. 그래서 은희는 잠깐 안도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드시는 순덕 여사의 모습도 평상시와 같았어요. 젓가락질도 자연스러웠고 반찬도 골고루 드셨죠. 하지만 잠깐의 안도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갑자기 튀어나온 순덕 여사의 말에 숟가락을 든 은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다시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은희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사회복지사로서 봐온 수많은 사례들이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돌보던 치매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직접 겪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은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상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어제는 화장실 위치를 못 찾아서 헤맸고, 그저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복지관으로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은희는 휴대폰을 꺼내 치매 전문 병원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문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며느리로서는 차마 누르기 어려운 번호였죠. 오랜 고민 끝에 은희는 복지관 상담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치매 상담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전화 너머 상담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은희는 순덕 여사의 증상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상담사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가족의 동의 없이는 검사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죠. 은희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동료 사회복지사 미경이 들어와서야 정신을 차렸죠. 은희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복지관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오늘따라 더욱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순덕 여사의 미래가 겹쳐 보였거든요. 오후에 은희는 치매 가족 교육 자료를 몰래 가져왔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인지 훈련법, 초기 대응 방법들이 적혀 있었죠. 가방 깊숙이 숨겨 넣으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순덕 여사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을 텐데 오늘은 방에 계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어머니? 들어와. 방 안에 들어가니 순덕 여사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순덕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등이 꼿꼿해지더니 은희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무슨 검사? 그냥 건강검진이요.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하시니까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78년을 살면서
내가 언제 정신을 놓은 적이 있었어? 순덕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라 이런 얘기 자체가 모독으로 느껴지셨나 봐요. 은희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만해! 순덕 여사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시던 분이 말이에요. 은희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은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네 오미영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희 씨 집에 있지? 오미영은 50대 초반의 아줌마로 같은 아파트 동에 살고 있었어요. 평소에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러 자주 오곤 했죠. 아, 미영 씨. 어서 오세요. 은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순덕 여사가 화가 나신 상황에서 손님이 오다니.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인사드리려고요. 방에 계세요. 좀 피곤해 하셔서. 오미영은 순덕 여사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순덕 여사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불편한 것도 많고, 오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동정적으로 변했어요. 은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말이에요. 은희의 손이 멈췄어요. 설마 오미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요즘엔 좋은 요양원들이 많다던데요. 전문적으로 봐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순간 은희의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순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우리 시어머니도 거기서 정말 잘 지내셨거든요. 며느리 혼자 돌보기엔 한계가 있잖아요. 은희는 급히 방으로 뛰어갔어요. 미영 씨, 잠깐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희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덕 여사는 이미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듯 했죠. 오미영이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순덕 여사는 방문을 꽁꽁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은희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전문가로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로서는 시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이 더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복잡한 마음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덕 여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전문적 지식과 가족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사흘이 지났지만 순덕 여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은희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 방문 앞에 아침을 놓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보면 음식이 반도 줄어있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죠. 복지관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치매 어르신 5분을 돌봐드렸어요. 김할아버지는 며느리 이름을 자꾸 까먹으셨고 박할머니는 집에 가고 싶다며 우셨죠. 아이러니했어요. 복지관에서는 전문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의 시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졌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동료 미경과 상담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은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경 씨, 혹시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경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혹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시어머니의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가족 관계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감정이 개입되니까. 그 말이 은희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그래도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죠. 가족들이 인정하기 어려워해도 말이에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가족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오후에 복지관 자료실에서 은희는 치매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 지식을 쌓아도 시어머니의 다친 마음을 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7년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순덕 여사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들을 돌보셨어요. 때로는 밤새 간병하시기도 했죠. 며느리야, 넌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그런 말씀을 하시며 은희를 먼저 집으로 보내셨어요. 당신도 힘드실 텐데 며느리를 챙기시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순덕 여사는 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 의지하고 살자. 그런 말씀을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때는 정말 친어머니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따뜻했던 분이 며느리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치매라는 병이 가져온 변화였지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정막이 은희를 맞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순덕 여사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 왔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순덕 여사가 부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다 준비하고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안 먹을래? 차가운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어요. 은희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드셔야죠. 몸이 약해지시면 안 되는데.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은희는 방문 앞에 저녁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는 식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서재에서 치매 케어 매뉴얼을 펼쳐놓고 공부했어요. 개인 맞춤형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려고 했죠. 음악 치료, 회상요법, 간단한 원예 활동들. 복지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 여사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은희는 책을 덮었어요.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2시경이었어요.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외출복을 입고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어디 가시려는 건지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 해. 순덕 여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가 집인데 어디로 가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은희는 급히 순덕 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밤중에 나가시면 위험했거든요. 어머니,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내일 가세요. 놔줘.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순덕 여사가 은희의 손을 뿌리치셨어요. 이분이 정말 자신의 시어머니가 맞나요? 25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이 맞나요? 알겠어요. 내일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주무세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순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은희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며느리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복지관에서는 자신 있게 치매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데 왜 순덕 여사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해질까요? 답을 찾을 수 없는 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순덕 여사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활용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아침 은희는 일찍 일어나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복지관에서 배운 인지 치료 프로그램들을 집에서 적용해 보기로 했죠.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전문가로서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순덕 여사가 젊었을 때 좋아하셨던 옛 가요들을 찾아봤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들었다고 하시던 노래, 아이들 키울 때 자주 흥얼거리셨던 동요들. 휴대폰에 하나씩 저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다음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들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닦아내면서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되살아났어요. 결혼식 사진 속 순덕 여사는 정말 아름다우셨고, 아이들 어릴 때 사진에서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마지막으로 작은 화분과 꽃씨들을 준비했습니다. 원예 활동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복지관에서 배웠거든요. 작은 씨앗들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어봤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끝이 차갑고 떨렸지만 이제 시작할 때였습니다. 순덕 여사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 들려드리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거절당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이 들렸어요.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가니 순덕 여사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 보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보였고 손도 예전보다 더 떨리고 있었어요. 은희는 휴대폰을 꺼내서 음악을 틀었어요. 1970년대 인기곡이 조용히 흘러나왔죠.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몇 곡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순덕 여사의 발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은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리듬을 타고 계신 거였죠. 은희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 기억나세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옛날에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순덕 여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며칠 만에 하는 대화 같은 대화였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 가사를 잘 모르겠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는 순덕 여사를 보며 은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이 노래들을 완벽하게 부르셨던 분이었거든요. 괜찮아요. 흥얼거리기만 해도 돼요. 은희가 먼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설프고 음치였지만 정성을 담아 불렀죠. 순덕 여사도 조금씩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순덕 여사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며칠 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미소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은희는 매일 아침 음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에는 1시간씩 늘려나갔어요. 준덕 여사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죠. 때로는 손뼉도 치시고 고개도 흔들어 주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회상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사진을 보시는 순덕 여사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리자 순덕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예뻤구나.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지금도 예쁘세요. 아이들 사진을 보여드릴 때는 더욱 생생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으시며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우리 아들, 그리고 며느리. 사진 속 젊은 은희를 가리키시며 말했어요. 그 순간 은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덕 여사가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2주 후에는 원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에 꽃씨를 심는 간단한 작업이었어요. 준덕 여사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어요. 흙을 만지시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언제 꽃이 필까? 기대에 찬 목소리였어요. 매일 화분에 물을 주시는 순덕 여사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오랜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준덕 여사가 다시 거실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식사도 함께 하시고 간단한 대화도 주고받으셨죠. 은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순덕 여사가 뒤에서 불렀어요. 우리 딸아. 은희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준덕 여사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른 거였거든요. 25년간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딸이 된 기분이었어요. 준덕 여사가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복지관에서도 은희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대하는 방식이 더 세심하고 전문적이 되었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이 전문적 역량을 높여준 거였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부산에 있던 딸 민서가 집에 왔어요. 민서는 할머니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의 밝고 따뜻한 모습을 되찾으신 할머니를 보며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준덕 여사가 민서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어요. 은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전문적인 돌봄을 계속하겠다고. 준덕 여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어요. 은희가 시작한 전문적 돌봄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준덕 여사의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헷갈리는 일도 줄어들었고,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어느 날 아침 순덕 여사가 먼저 부엌으로 나와서 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어제 심은 화분을 들고 계셨어요. 작은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며느리야. 이것 봐봐. 꽃이 나왔어.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하시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 은희도 덩달아 기뻐했어요.
작은 새싹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거든요.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돌봐줘서. 순덕 여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희의 손을 꼭 잡으시며 눈을 맞춰 주셨어요. 그 순간 은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시던 분이 이렇게 고마워하고 계시다니.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지. 순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과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동네 오미영이었습니다. 몇 달 전 요양원 얘기를 꺼내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오미영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지 부끄러워하는 듯 했고 말도 조심스럽게 했어요. 은희 씨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거실에서 순덕 여사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오미영이 감탄했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오미영이 와도 반갑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저 사실은 사과하러 왔어요. 오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요양원 얘기를 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은희는 놀랐어요. 오미영이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어요. 오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후에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오미영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후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그 이후 계속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희 씨한테도 같은 선택을 하라고 한 거였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고 싶어서. 오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희는 그제야 오미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 씨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고마워요. 그런데 은희 씨를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돌보세요? 오미영이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은희는 자신이 사회복지사라는 것,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돌봄을 했다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음악 치료, 회상요법, 원예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줬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오미영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같이 공부해요. 은희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오미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희의 전문적 돌봄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치매 가족을 둔 이웃들이 상담을 요청해 왔죠. 복지관에서도 은희의 경험을 인정받았습니다. 원장님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은희 씨, 제가 치매 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원장님의 제안에 은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직접 할 수 있는 치매 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교육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은희는 바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순덕 여사도 새로운 역할을 찾으셨어요. 복지관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같은 다른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순덕 여사가 말씀하시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돌봄을 받는 입장에서 돌봄을 주는 입장으로 바뀐 거였죠. 복지관에서 순덕 여사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원예 활동을 가르쳐 주시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무엇보다 치매 초기 증상을 경험하고 적절한 돌봄을 통해 증상이 완화된 분이라서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죠.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도와줘서 증상이 많이 나아졌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 수 있어. 순덕 여사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시는 모습을 보며 은희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6개월 후 부산에 있던 민서가 정기적으로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할머니와 엄마를 돌보는 새로운 가족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민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엄마도 모두 행복해 보여요. 세 세대가 함께 만드는 저녁 식탁이 따뜻했어요. 순덕 여사가 민서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은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은희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어머니의 전문적 돌봄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완치는 아니지만 증상이 많이 안정되었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복지관에서는 제가 개발한 제가 치매 케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자원봉사를 하시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순덕 여사가 심으신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 여사가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우리 딸아, 내 어머니, 정말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은희는 순덕 여사를 꼭 안아드렸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문적 돌봄과 무조건적 사랑이 만든 아름다운 가족이었어요.